백작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커플티를 한번 그렇죠. 맞춰봤는데 오늘이 나름 커플티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처음 봤어요. 네, 오늘이 23일이에요. 그렇죠. 방송의 기준. 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 이브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국한직업 애청자들 다 크리스마스 날 진짜 행복하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행복한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백 작가님, 네. 저희가 사실 살다 보면 네.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네.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건 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오늘 모실 이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가장 전방에서, 네. 일선에서. 일선에서. 좋든 싫든 일단 한 번씩은 만나야 돼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알아두면 꼭 필요할 분. 자, 강남에서 제일 잘생긴 김성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잘생겼다. 신나. 네. 그러면 정식으로 저희 국한직업 애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주라고 하고요. 강남 쪽에 지금 법무법인 덕수라는 덕수. 네, 사무실에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자, 네네. 덕수 법무법인에서 일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모셨는데 매콤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가족력이죠. 네, 논현동에서 진짜 유명한 불닭집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불닭. 동네를 평정했어요, 이 집이. 그런가요? 네. 지금 뒤에도 보니까 잘 안 나오겠지만은 네. 연예인분들 사인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매콤한 오돌뼈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요. 오돌뼈에다가 이 집이 통닭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가마솥 통닭 딱 해갖고 너무 맛있겠다. 그거랑 이제 소주 한 잔 딱 먹으면서 먹어야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 궁금했던 법에 대한 궁금했던 그렇죠. 변호사를 직접. 그렇죠. 파헤치는. 그런 거를 쭉 물어볼 테니까 어떻게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나왔는데 해야죠. 최 PD님이랑 술 먹다가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이제 우리가 이른바 로스쿨이라고 하죠.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4년간 네. 그 학부 생활 다 마치고 이제 학사 졸업을 하면 네. 이제 대학원으로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진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 25개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네. 또 이제 법학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죠. 네,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아니 그런 옛날에는 바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사법고시. 그쵸, 사법 네. 시험이라고 하죠. 네, 사법 시험. 네, 그죠?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법 시험이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로스쿨을. 네, 현재 제도는 로스쿨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 때는 사실은 그게 뭐 법대 그러니까 전공은 상관없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로스쿨에 들어갈 때는 3년간 이제 법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패스가 되면 그때 변호사 시험을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로스쿨이 원래 도입된 취지가 그 학부 때부터 계속 뭐 법 공부만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결 능력을 기르는 그런 방식보다는 맞아요. 학부 4년간은 다양한 전공 영역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그거와 이제 법 전문성을 결합시켜서 다양한 영역에 이제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 변호사 시험은 한 번에 되신 거예요? 운 좋게 한 번에 됐고요. 네, 또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볼 때 그때가 이제 로스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네. 그때 제가 사회 차인데 이제 4년 도입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변호사 시험 기수가 사회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 후배들 때보다 뭐 합격률이나 이런 게 널널했다. 상대적으로 네, 뭐 물론 그 자체가 뭐 당연히 어려운 공부였고 그렇지. 거기에서 또 이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운 좋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카투 시험도 딱 한 번에 되고. 그럼요. 대학교도 다 한 번에. 그럼요. 운전면허 한 번 되죠. 그럼요.
모든 걸 한 번에 가는 이 남자. 심지어 카투사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그런가요? 아 맞아요. 제 그 시험이나 다시 카투사를 하고 싶어도 떨어지면 못해요. 경험이 있으신 거. 백 작가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예비역 하사 출신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진짜. 아, 네, 아니 그 부사관들 덕분에 군대가 굴러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뭐지? 네.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변호사 그 업계에도 코로나 영향 있어요? 있죠.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사실 이게 시그니처예요. 비주얼이 네. 되게 압도적이에요. 이게 매운 날개. 매운 날개예요? 요거 드셔보셨죠? 먹어봤어요. 아니 아까 잠깐 이 집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와서 이걸 먹어보고 네. 너무 우리 여기서 촬영을 한다니까 혼자 너무 좋았대. 김성주 변호사님께서는 전공이 있나요? 일단은 전문 분야 등록은 네. 했고요. 네. 한 부분은 네. 이제 저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정확한 지적재산권법이라고 돼 있다. 네. 그건 어떤 지적재산권법. 네. 이를테면 저작권, 월커니, 뭐 상표 디자인, 특허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분쟁들이 있거나 네. 법률 자문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처리하는 그런 변호사.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모신 거예요. 그쵸? 사실은 저는 네. 이제 영화 쪽이나 아니면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는 홈쇼핑에 관한 드라마인데 그러세요? 드라마를 준비 중인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지? 영화나 드라마나 꼭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아이템이 진짜 비슷한 아이템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저도 홈쇼핑에 대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벌써 다른 제작사에서 치고 들어와서 네네. 캐스팅까지 다 돼서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게 사실은 저희도 저작권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법적으로 사실은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내 아이템하고 너무 비슷해. 근데 들어간 건 이쪽이 먼저 들어갔어. 네. 소송이 가능합니까? 자, 그거에 대한 사실 답을 찾아가려면 일단은 저작권이라는 게 저작권 등록하셨다고 했죠. 네네. 그 저작권이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네. 그 저작권이라는 거는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 표현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저작권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저작권법에서 그런 표현하는 그 저작물 자체는 보호를 하는데 그 표현에 이르게 된 어떤 경위,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소재거리 이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디어들 자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거는 보호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구상한 어떤 그 스토리랑 누군가가 비슷한 유사한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 걸 베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낀 건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컨셉과 소재가 비슷하다거나 대체로 거의 뭐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거를 이제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하긴 좀 어려워요. 다만 그런데 그 표현하는 그 방식이나 기법 자체까지도 막 똑같다. 막 대사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변호사 시험을 볼 때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많죠. 진짜 다 외워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외웠던 법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이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떻게? 그러지 않고요. 변호사 시험을 보면요. 옆에 법전을 줘요. 사전을 오픈북이에요? 예, 법전, 변호사 시험용 법전이 있고 오픈북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뭐 변호사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헌법 제1조1항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법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례가 구성됐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사안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은 그 해결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 인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죠. 다만 이렇게는 해야 되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야, 이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법 몇 조에 관한 거다. 그럼 그 상법을 찾아가지고 그 몇 조에 있는 거를 갖다 그대로 쓸 줄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변호사들 많고 몇 조 매당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준비한 듯이 그냥 나는 이걸 다 외우고 변호사가 됐다. 이거 약간 바다다다다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불안죠. 그러면
지금 한 7, 8년 동안 지금 변호사님 일을 하셨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약간 사건이나 의뢰인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소송들 중에 이른바 과거사 사건이 있어요. 과거사. 과거에 네, 과거에 일어났던 죽음에 대한 억울한 어떤 죽음, 형살이 또는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후에 다시 이제 재심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 재판을 해서 네.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인데 네. 우리가 뭐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민주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실 뭐 군사 정권 때는 엄청 심했잖아요. 그쵸. 뭐 이것저것 억울한 죽음 많았죠. 막걸리 보안법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은 죽음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억울하게 형목살이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셨어요. 교사셨는데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다가 이제 약간 취해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는 박정희하고도 친하고 김일성하고도 친해. 다들 나한테 덤벼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사가 네, 그렇지. 교사가. 근데 사실 그때 지금이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누가 저희 잡아가나요? 그렇죠. 안 잡아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잡아가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범죄 행위로서의 해당성이 없거든요. 이제 국계를 찬양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공법으로 해가지고 잡혀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끌려가신 다음에 고문가혹행위 당하시고 재판까지 넘겨가서 형옥살이를 이제 실형살이를 한 2년인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교직복직을 못 하시고 고문가혹행위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전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죠. 그냥 귀도 후유증으로 귀도 이제 한쪽이 먹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저희 찾아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재심 청구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정말로 하나 진짜 약간 한 줄기 빛처럼 단서가 하나 발견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분 아빠가 따님이 아빠한테 아빠 좀 풀어달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감되어 계실 때 검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탄원서 같은 거. 그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내용에 우리 아빠를 못 본 지 벌써 30일 이상 지났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그 서슬퍼런 시절에도 명목상의 형사소송법은 있었고 긴급 체포를 갖다 그래서 끌려갔거든요. 끌려간 다음에 14일 이내 14일이 아니고 48시간 이내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안 하면 풀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차는 있었어요. 근데 지켰겠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 그 안 지킨 걸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따님의 그 검사의 30일 48시간이 훌쩍 넘긴 시간 동안 풀려나지 못했다는 걸 입증을 해준 거예요. 영화다 영화. 그래가지고 그 증거들이 결정적이 돼가지고 재심 청구를 한 게 받아들여졌고 결국에 그 돌아가신 그 선생님은 이제 무죄 판결을 다시 최근에 받으셨어요. 네,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 그렇죠. 배우자와 자제분들의 그 삶이라는 건 되게 비참해질 수가 그건 있거든요. 사실은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맞아요. 네. 네. 제가 되게 힘들었던 사건. 본인이 내가 괜히 병을 맡았다.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특정 프로야구단의 팬이시면 알 수 있는 전직 야구 선수의 이혼 사건이었는데. 네. 근데 좀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둘은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끝났어요. 1년밖에 안 그냥 됐는데 도저히 우리 서로 못 살겠다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애가 1살짜리가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애기가 한 24개월도 24개월이 뭐예요? 한 10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인가 제 기억하기는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를 서로 양육하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한쪽에서 데리고 갔다가 근데 다른 쪽에서 잠복하고 있다 걔를 또 뺏어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두세 번을 오간 거예요. 그렇게 공방전을 계속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변호사님 야 지금 데리고 오라도 되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면 나는 무슨 죄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그걸 잘못하면 감금 납치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영아에 대한 그런 어떤 행위가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때 느꼈던 게 그 이혼하는 당사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사실 뵈는 게 없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애가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막 그 애기가 있는데 그냥 그 슉슉 들어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와요.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막 뒤에서 배우자가 따라오는데 그냥 딱 하고 나서 차에 싣고 바로 가요. 간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다시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보게 해줘.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딱 보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데리고 가요. 서로
그렇게 해서 뺏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 자기가 원래 있던 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골 엄마 아빠 집으로 가요. 도주하는 거지. 도주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 못 잡네. 우리 쪽 의뢰는 또 그 도주한 곳으로 가가지고 경찰을 불러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은 서로 동의하는데 이제 양육을 누가 하냐의 문제였는데 보통은 저희가 아빠 쪽 의뢰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빠들이 양육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하지. 많이 안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 사건도 실제 엄마가 양육을 갖다가 주양자 된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원래 주양육자가 있으면요 거의 부양육자인, 그러니까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되면 아빠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판사님이 우리 쪽 아빠가 이렇게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저도 되게 열심히 그거를 갖다가 소명했더니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 그 양육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신 아빠가 없었다. 되게 처음 본다. 그리고 애 버린다는 아빠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분 다 양육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거의 50대 50. 50-50. 네. 2주는 애 엄마가 데리고 돌보고 2주는 애 아빠가 데리고 돌보고. 그래서 사실 의뢰인이 엄청 많았겠죠. 네. 그리고 로펌과 개인의 차이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사무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법무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법률사무소는 쉽게 생각해서 개인사업자고요. 법무법인은 주식회사나 회사 법인. 같은 거.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네. 변호사법에 따른 법인, 네. 회사.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와 회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제 개인사업자와 회사의 어떤 장단점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는 이제 법인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규율을 갖다가 받지 않아도 되고 회계 처리 이런 게 좀 자유롭죠. 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이제 그 이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법률사무소라고 한다면,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10년 차 이상인가의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틀, 캐치북, 이제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지. 어떤 회사가 같이 있으니까. 하고 또 그죠? 울타리가 있으니까. 울타리가 있는 어떤 네. 그런 어떤 좀 상호 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 진짜 변호사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으세요? 네. 뭔가 예를 들어서 엄청 감동적인 모먼트 이런 게 솔직히 기억나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스스로가 일단은 그 변론 마치고 의뢰인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 하면 사실 그때마다 이 일의 보람을 당연히 느끼죠. 그리고 이제 딴 것보다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랑 일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저 스스로 좀 생각이 주관적으로 들 때, 그때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하고 있는 건 좀 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변호사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 이게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변호사의 얘기가, 변호사로서의 얘기가 되게 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단편적인 얘기에 일 수가 있고, 이제 전체 변호사님들의 어떤 얘기를 갖다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제 사실 정말 저도 제 입장에서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국한직업하고 같이 했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는지. 지금 사실 얘기한 게 정말 맞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프로그램들 봤거든요. 쭉 봤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사회 요소에 이렇게 그 각자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음식과 같이 이제 얘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또 이제 술 먹다가 꼬드기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 저도 되게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시즌 이제 다 정리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을 때 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가 진짜 법적으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아까 그 상호 이름 뭐라고 했죠? 법무법인 덕수요.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님을 찾아주길 바라고. 저희 회사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보 굿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국간직업의 최 대표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방송이 사실 저희 시즌2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이었죠. 저 시즌2 한다고 막 산에 올라가고 네, 그렇죠. 난리치고 열심히 일을 갈고 그렇게 했던 게 벌써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시즌2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자, 시즌3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고 저희가 그냥 진짜 웃자고 던진 말이 현실화가 되는 골프 유튜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희 호그와트 골프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허정민, 그 다음에 엄연경, 최윤영, 이명훈 배우와 저 최 대표와 저희 스태프들 그대로 저희가 1월에 오픈할 예정이고 그 영상을 저희 국한 직업에서도 동시 송출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네, 그 다음에 국한 직업은 시즌 3로 저희 최 대표와 다시 작가가 더 재밌고 신선한 네. 소재로 리니얼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한 직업의 최 대표 백작가였습니다.